네, 반갑습니다. 네, 더프 간단하게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더프는 작년 더프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조금은 높았어요. 작년 3월 더프가 굉장히 쉽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거기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갔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난이도는 이제 너희가 뭐 적절하거나 약간 높거나 한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월 모고 치고는 조금은 어렵습니다. 3월 모고 치고는 그래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일반적으로 그러겠지만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서 많이 틀렸더라고요. 정정리 아까 떴는데 20번이 제일 여러분들이 많이 틀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7번 이런 식으로 좀 역학 위주로 많이 틀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파동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틀렸던데 파동은 지금 아직 안 해서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문제를 하나씩 보도록 할 건데요. 네, 제가 문제를 다 풀이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 풀이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좀 많이 틀렸을 만한 문항 위주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페이지 넘겨서 8번부터 이제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8번은 지금 누가 봐도 운동량 문항이에요. 저 운동량은 이제 수능에서 딱 두 개가 나오죠. 하나는 좀 이제 난이도가 높게, 하나는 좀 쉽게 나오는데 그 중에 약간 쉬운 편에 속하는 문항이나 보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지금 봤을 때 지금 자 우리 문제에서 마찰이 작용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제가 항상 힘이 주어질 때 힘과 함께 뭐가 주어지는지를 잘 봐라 이야기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셔야 돼요. 지금 봤을 때 마찰력과 함께 문제에서 시간을 함께 줬어요. 힘과 함께 자 기억하세요. 자 우리가 실제 문제에서 힘과 함께 거리가 주어지게 되었다. 그럼 힘과 거리 곱이 뭐야? 힘과 거리 곱이 1이잖아요. 맞지? 이때는 뭐야? 이때는 에너지 변화량이다. 이렇게 바라보셔야 돼요. 에너지 변화량, 이거는 뭐다? 델타 V 제곱 변화에 비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만약 문제에서 이렇게 힘과 함께 시간이 주어지게 되면요. 힘과 함께 시간 주어지게 되면 이거는 곱하면 충격량이잖아. 맞지? 충격량이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속도 변화에 비례한다. 이렇게 바라보셔야 돼요. 근데 아무튼 문제에서 힘과 함께 시간이 주어지게 되었고요. 밑에 이제 상황이겠죠? 그리고 운동량이 주어졌으니까 그냥 운동량 바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지금 여기서 자 문제에서 걸린 시간이 1에서가 2번에서의 2배래요. 그러면 1번에서 시간이 2t면 2번에서 시간은 t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힘이요. 힘은 2에서가 1에서의 3배니까 1번에서 힘이 F라면 2에서 힘은 3F구나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럼 힘과 함께 시간이 주어지게 되었다. 그럼 충격량, 즉 운동량의 변화가 몇 대 몇이냐? 운동량의 변화가 2대 3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운동량이요. 처음에 값이 얼마냐? 처음에 4였잖아요. 잘 안 보이나? 4.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3이 되었습니다. 지금 변화가 1만큼 감소했잖아? 1 감소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엔 얼마 감소하면 되겠니? 2대 3이니까 1대 1.5라 볼 수가 있겠죠. 1.5 감소하게 되면 마지막에 운동량 1.5입니다.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확인하시게 넘겨볼게요. 자, 그 다음 9번 문제. 좀 어렵죠? 네, 난이도가 훨씬 아까보단 네, 좀 글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가 어쨌거나 했던 방식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좀 지울게요. 네, 네, 지금 교실에 저 혼자거든요. 혼자고 지금 이렇게 촬영하는 게 네, 거의 해본 적이 많이 없어가지고 너무 떨리네요. 자, 볼게요. 자, 지금 봤을 때 자 P와 B 사이 거리, 자 거리 시간 그래프 나타났습니다. 보통 운동량에서 이런 문제 정말 많이 나와요. 한 80% 이상이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너희가 이런 문제 풀 줄 알아야겠죠. 자, 먼저 상황부터 볼게요. 상황은 B가 처음에 오른쪽으로, A는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과정이에요. 처음에 방향 좋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지금 자 거리의 시간 그래프 나타났어. 그럼 제가 뭘 하라고요? 무조건 거리, 시간, 그래프가 나타나잖아. 확인하세요. 우리가 거리, 시간, 그래프가 등장하면요. 가장 먼저 첫 번째, 기울기를 먼저 표현해야 합니다. 기울기가 뭐다? 상대 속도잖아. 맞지? 그래서 기울기를 가장 먼저 표시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먼저 기울기를 구해라. 두 번째, 그래프가 꺾이는 점을 확인해라. 왜? 꺾이는 점이 충돌한 거니까. 되겠지? 충돌한 거 체크하셔야 합니다. 충돌한 거 당연히 꺾이면 충돌하는데 그거 왜 체크하냐? 누가 충돌했는지 잘 봐야 돼. 지금 문제는 둘밖에 없으니까 그냥 뭐 무조건 충돌은 A랑 B의 충돌이겠지. 근데 너희가 앞으로 이제 다른 문제, 뭐 기출도 마찬가지 보시면요. 뭐 세 개의 물체가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경우도 등장할 거예요. 그럼 그땐
두가 충돌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항상 꺾인 점 표시하시게 지점마다 누가 충돌했는지 쓰셔야 합니다. 확인하시게. 그 다음 세 번째, 델타 V는 뭐냐? 무조건 질량에 반비례한다. 이거 여러분들 자 강조 되게 많이 했죠. 델타 V는 질량에 반비례합니다. 자 저게 뭐냐? 자면요 두 개의 물체가 충돌할 때 두 개의 물체는 무조건 뭐다? A랑 뭐 B가 뭐 충돌했다 하면요 충격량이 무조건 같잖아. 지금 뭐야? 델타 P가 무조건 똑같잖아. 근데 델타 P는 뭐다? 질량과 델타 V의 곱이거든. 그렇죠? 이 둘의 곱이 같아야 돼요. 질량이 만약에 1대2면 델타 V 2대1이구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델타 V는 질량에 무조건 반비례합니다. 꼭 확인하세요. 자, 기억하시게. 네 번째. 시그마인데. 예. 자, 전체 속도 변화는요. 전체 속도 변화는 A 변화 플러스 B의 변화 합과 똑같습니다. 자, 이게 뭔지 여러분들 자 문제 보면 이야기할게요. 우리 수업 때 되게 강조 많이 했던 것들입니다. 자, 볼게요. 자, 지금 봤을 때 처음에 우리가 뭐부터 해라? 항상 기울기 먼저 표시해라. 봤을 때 처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2죠. 그 다음 1에서 3초는 기울기가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렇죠. 1치울 때 뭐가 한 거야? 1치울 때 충돌한 거예요. 되겠죠? 1치울 때 A랑 지금 B가 뭐 충돌한 겁니다. P점이겠죠? 예, P점이 충돌한 거예요. P점에서 이렇게 충돌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모르겠어.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뭐 충돌했겠죠? 여기 왼쪽 벽에서 맞지? 이때는 이제 왼쪽 벽에서 뭐 충돌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꺾였으니까. 자, 먼저 표시하시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거 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은 질량을 몰라요. 하기 때문에 뭐하냐? 속도 변화 합부터 우리가 구해봅시다. 지금 이 둘이가 다가올 때 처음엔 B가 오른쪽으로 A가 왼쪽으로 가니까 다가오잖아. 네, 그렇잖아. 네, 다가오잖아. 이때 이제 상대 속도가 2입니다. 그럼 내가 문제 보자마자 A 속도가 왼쪽으로 1이라는 거 보였을 거예요. 근데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붙일게요. 아무튼 A가 왼쪽으로, B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니까 상대 속도가 2구나 볼 수가 있는 거잖아. 이건 아마 다 있을 거야. 그렇지? 근데 충돌 직후에 자 뭐라 했냐? 지금 뭐라 했냐? B가 속도가 2가 되었답니다. B의 속도가 1이에요. 여러분. 그럼 봐봐. 우리가 봤을 때 지금 보았을 때 자 B의 속도가 2가 되었다라는 거는요. 라는 거는 왼쪽으로 2가 된 거겠지. 왜? A랑 B가 충돌하면요. B는 무조건 왼쪽으로 힘 받잖아. A는 무조건 오른쪽으로 힘 받잖아. 하기 때문에 B는 절대 오른쪽으로 2의 속도가 될 수가 없어요. 왼쪽으로 힘 받으니까. 그래서 충돌 직후에 지금은 자 오른쪽으로 1이지만 충돌 직후에 B는 왼쪽으로 1에 속도가 이제 갖게 될 거 왼쪽에 이겠죠? 이에 속도를 갖게 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봐. 여기에서 지금 자 B는 지금 속도 변화가 얼마예요? 3이죠. B는 지금 속도 변화 3입니다. 그럼 A는 속도 변화가 얼마가 되느냐? 1이 돼야 돼요. 너희가 이게 보셔야 돼요. 지금 전에 속도가 마이너스 2, 후에 속도가 2입니다. 그럼 전체 변화가 4잖아. 그렇지. 전체 변화가 4잖아. 이거 뭐야? A 변화와 B 변화 합과 똑같다고요. 변화 합과 똑같다고요. 그럼 봤을 때 여기서 저 B가 변화가 이제 3이잖아. A 변화 1이구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되겠죠? A 변화 1이야. 그래서 우리가 실제 뭐 충돌 직후에 A는 속도가 0이 되는구나 이렇게 바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서 데이터를 되게 상세하게 줘가지고 그냥 이제 저걸 몰라도 문제 풀 때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은 너희가 문제가 난이도가 높아지게 되면 이거를 쓸 일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알아두시기 바라겠고요. 아무튼 충돌 직후에 A는 속도가 0이 됩니다. 그 다음 B는 왼쪽으로 속도가 2가 됩니다. 되겠죠? 요게 A예요. 요게 B예요.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 가정을 나타냈고요. 그럼 아무튼 이제 델타 V가 속도 변화가 1대 3이잖아, 맞지? A랑 B를 이제 다시 한번 표현해보면요. 여기 A랑 B를 다시 표현해보면 자, 델타 V가 지금 1대 3이구나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질량은 어때? 질량은 델타 V의 반비라니까 질량은 3대 1입니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석할 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문제를 이제 볼게요. 자, 봤을 때 지금 질량은 A가 B의 2배 아니죠. 3배입니다. 그 다음에 거리는 간단하죠. 상대 속도가 2예요.
지금 B가 2A수로 달려나갑니다. 그래서 몇 초? 2초 이동했죠? 2초 동안 2A수로 가니까 왼쪽에 충돌하게 되었대요. 그럼 이제 전체 거리 L은 얼마가 돼요? L은 4m구나 볼 수가 있는 거겠지 뭐. 되겠죠? 이렇게 확인하시기. 그 다음에 이제 디귿. 4초일 때 A 속도가 얼마냐? 자, 물었습니다. 여러분, 4초일 때 A 속도. 4초일 때는 다시 보면요. 지금 자 문제에서 이렇게 적혀있어요. 항상 충돌 과정에 역학적 이너시 합은 보존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 작년 수능이 나왔죠. 확인하세요. 자, 충돌 과정에서 역일보가 보존돼 라는 거는 충돌 전후에 항상 상대 속도, 크기가 일정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면 지금 충돌 전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충돌하고 난 뒤 2, 그 다음 또 충돌하고 난 뒤 상대 속도는 얼마가 되냐? 마이너스 2가 돼야 돼요. 되겠죠? 그럼 뭐야? 처음과 똑같잖아. 맞지? 처음과 똑같잖아. 그래서 처음과 똑같으니까 처음과 같은 속도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A는 얼마가 돼요? A는 왼쪽으로 이제 마이너스 1, 그 다음 B는 오른쪽으로 플러스 1 이런 속도를 갖게 될 거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체크를 하시기 밑에 10번 문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에 보시면 자, 물체 지금 자, A랑 B가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이게 존재하고요. 지금 봤을 때 뭐 무게는 뭐 10N이래요. 이제 지울게요. 자, 무게는 10N이다. 둘 다 이제 10N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저울에 측정값이 8, 그 다음 1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실 우리 그 덧풀선은 사실 이제 요거 뭐냐 색깔을 줬어요. 색깔이 줘가지고 둘이가 뭐 다른 그 인력이다, 여기는 청력이다 줬는데 안 줘도 돼요 사실은. 맞죠? 왜냐면 8이니까 뭐야 A가 B를 당겨줬겠지. 여기는 11이잖아. 뭡니까? A랑 B 상이 청력이 작용했겠지. 눌려줬겠지 뭐. 그렇잖아요? 근데 뭐 친절하게 줬으니까 우리 그거를 뭐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아무튼 볼게요. 우리가 둘 다 지금 아래 중력은 이제 둘 다 10이에요. 일단 10이에요. 단위 생각할게요. 마찬가지 아래 10, 얘도 아래 10의 중력이 작용합니다. 그런데 지금 B 입장에선 뭐야? 저울이 떠받들어주는 게 저울이 이제 B를 떠받들어주는 게 8밖에 안 되잖아, 맞지? 그럼 뭐겠니? A가 B를 G한테 이만큼 자기력이 작용하겠죠. 자기력으로 이만큼 당겨주겠지. 되겠니? 자, 볼게요. 여기서 A가 B를 이제 당기는 자기력이 2구나 볼 수가 있는 거야. 자기력 오른쪽에 쓸게요. 그럼 항상 이제 뭐다? 모드림은 작반이니까 B 마찬가지 A를 뭐 G한테 이만큼 당겨주겠지. 그렇죠. 자기력 이만큼 작용할 거예요. 그럼 봤을 때 지금 A 입장에선 아래 중력 10, 그 다음 자기력 2예요. 그럼 얼마큼의 힘이 위로 작용이야 평형이 되겠어? 위로 12만큼의 탄성력의 작용이야 평형이 이루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 오른쪽 마찬가지. 자, 보겠습니다. 오른쪽에서는 이제 B를 떠받들어주는 힘이 11이야. 자, 그럼 B 입장에서 어쨌거나 평형이잖아. 얘들아, 우리가 물체가 평형 상태면 물체 각각의 알짜 힘이 없어야 돼요. 그럼 봤을 때 B 입장에서 R이 10이야. 위로 떠받들어주는 게 11이야. 그럼 R에 눌러주는 자기력이 얼마가 돼야 돼? R의 자기력으로 1만큼이 작용해야지. 작용해야지 평형 되겠죠. 근데 문제는 자기력 항상 작반이야. 그럼 뭐야? B도 A를 위로 1만큼 밀어줘야죠. 맞죠? 이렇게 돼야 합니다. 그럼 A 입장에선 중력이 10이야. 자기력 1이야. 그럼 탄성력 얼마가 되면 돼? 9가 되면 되겠네. 되겠죠?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자 가에서 저울이 B에 작용하는 거 8이다. 당연한 말이고요. 그 다음 A, B 사이 자기력은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가 됩니다. 훨씬 크네요. 그 다음에 자 디귿. 나에서 용수철이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9다. 나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마찬가지 천장과 A 사이 힘도 마찬가지 작반이니까. 그래서 A도 천장을 그만큼으로 잡아당길 거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보시기 넘겨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11번이에요. 자, 봤을 때 이번에 자, 네 개의 물체가 올려져 있습니다. 처음에 정지하고 있네요. 뭐 마찬가지 아까처럼 평형 상태라는 이야기겠죠.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봤을 때 뭐 세타 1, 세타 2 되어 있고 세타 1이 지금 더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평형이야. 그럼 우리 봤을 때 이거는 먼저 보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봤을 때 봐봐. 우리가 실제 이거는 사실 뭐 교육과정 상의 내용이라 말하기 좀 어렵긴 하지만 자, 빗면에 이제 물체가 존재합니다. 질량 m이야. 여기 이제 각도가 세타라 하자.
그럼 이 물체는 빗면 아래 중력 때문에 빗면 아래의 힘을 받게 되겠죠. 그럼 저 힘의 크기가 얼마냐? 자면요, 이 힘의 크기는 mg 사인 세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럼 빗면 방향으로 작용하는 가속도 g 사인 세타, 요게 빗면의 가속도 a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되겠죠?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빗면 아래 받는 힘을 mg 사인 세타라 하는데, 세타가 크다니까 뭐야? 당연히 가속도가 크겠죠? 맞지? 네, 더 크겠죠? 그럼 우리가 봐봐. 우리가 양쪽에 지금 물체가 존재하잖아. 이렇게 이제 양쪽에 물체가 존재하잖아. 이런 식으로 해볼까? 얘는 세타가 더 크다 하자. 네, 개 큽니다. 이런 식으로. 자, 볼게요. 이 라지 힘을 할게요. 자,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 상태에서 힘이 평형이라 하자. 정지하고 있다 하자. 그래 봐봐. 우리가 왼쪽에는 아래에 작용하는 힘이 라지 mg 사인 라지 세타가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봤을 때 요거 g 사인 세타, 요거 g 사인 세타, 여기 이제 오른쪽에 a 프라임이 될 건데 a 프라임이 a보다 크죠? 근데 만약에 문제가 딱 정지하고 있다, 평형이다 라고 하면요, 요 곱이 같아야 하거든? 세타가 크면 가속도가 큰 거잖아? 그럼 질량은 누가 커? 질량은 왼쪽이 커야 합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보시면 제거요. 지금 봤을 때 세타가 왼쪽이 크죠? 맞지? 그럼 빗면 아래 작용하는 가속도 크기가 왼쪽이 큰 거예요. 그럼 전체 질량은 어떻게? 얘가 커야지. 되겠니? 얘가 커야지.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문제를 이제 다 못 풀고 찍는다 치더라도 돼요. 이 라지 m은 EM보다는 커야 돼요. 이런 게 보이셔야 돼. 되겠죠? 이것보다 커야 한다라는 건 보이셔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해 보시기. 아무튼 자, 문제 볼게요. 자, 봤을 때 여기서 자 처음에 이제 뭐부터 끊냐? 지금 자, 뭐 R이 끊었대요. R 먼저 끊었대. 네, 끊었더니 이제 얘가 아래 방향으로 가속도 A로 움직인답니다. 그럼 D 입장에선 R에 작용하는 힘이 라지 M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가 같은 빗면이니까 C 마찬가지 뭐야? C도 마찬가지 아래 방향 작용하는 힘이 MA구나.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되시겠죠? 이렇게 먼저 확인합니다. 자, 기억하시기. 왼쪽에 A랑 B는 뭐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이제 EF, 얘는 그냥 F로 할게요. 뭐 질량 2배니까. 그 다음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이제 P를 끊었대. 자, P 끊으니까 B랑 C가 같이 움직이겠죠? B랑 C가 같이 움직이는데 이때 가속도 6분의 1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상황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자, 봤을 때 이건 좀 지울게. 자, 먼저 우리가 간단하게 식으로 이제 먼저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로 한번 해볼게요. 자꾸 떨려가지고 미치겠네. 자,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봤을 때 먼저 R을 끊고 난 뒤에 그때 이제 자 보면 가속도 A로 어차피 D가 움직이고요. 그다음 P 끊으니까 그다음 이제 B랑 C가 같이 움직인답니다. 하나 봤을 때 자, P를 끊고 난 후에요. P 끊고 난 후입니다. R과 P가 다 끊기고 난 후야. 그럼 B랑 C가 같이 움직였죠. B랑 C가 함께 움직일 거야. 마치 둘은 연계되어 있으니까 7km. 그렇죠? 그럼 볼게요. 이때 F는 MA 공식이 그대로 대입 한번 해볼게. 대입해 보시면요. 먼저 힘은 B는 왼쪽으로 F, 그 다음 C는 MA. 힘이 작용하는데 당연히 둘 중에 A가 커야 돼요. 쌤 이거 어떻게 알아요? 각도가 크잖아. 질량 똑같고. mg sin 세타, mg sin 세타인데 세타가 크잖아. F가 커요. F 마이너스 MA, 여기 전체 합력이 돼요. 그 다음 둘의 전체 질량 EM이죠. 그 다음 이때 가속도 6분의 1 A입니다. 6분의 1 A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이런 상황이구나. 그럼 라지 F, 요거 얼마냐? 라지 F 요거는 색 바꿀까요? 라지 F. 얘는 그럼 계산하면 얼마가 돼요? 3분의 4 MA구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3분의 4 MA.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럼 뭐다? 결과적으로 이제 요 힘은 질량 M이니까 가속도 얼마? 3분의 4A입니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되겠죠? 그럼 우리가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여기서 보시면 자, 기억. P가 끊어지고 난 뒤 A 가속도 당연히 3분의 4이겠지. 맞죠? 질량 곱하기 가속도 3분의 4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자 라지 M은 EM보다 커요. 안 됩니다.
그 다음 디귿. 자, R을 자 끊어진 직후에 C의 가속도 크기가 얼마냐. 자, 이렇게 물었죠, 맞지? 예.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뭐 질량을 이제 다 구했으니까, 질량이 이제 뭐 구해진 거니까, 뭐 간단하게 볼까요? 우리가 아까, 괜히 줬네? 아까 봤을 때, 양쪽에 이런 빗면이 있으면요. 양쪽에 힘이 똑같죠? 힘이 똑같으면, 지금 자, 얘는 N 곱하기, 뭐, 가속도? 예, 3N 곱하기 가속도가 3분의 4이죠? 예. 여기는 이제 n 플러스 라지 m 곱하기 가속도 a예요. 근데 지금 이 작용하는 힘의 크기 똑같다고요. 그럼 라지 m 이거 얼마가 돼요? 라지 m은 3 스몰 m이구나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되겠죠? 자, 이런 과정이요. 자, 그럼 봤을 때 여기서 지금 r이 끊어지고 난 뒤 그때 이제 c의 가속도 크기를 물었는데 간단합니다. 자, 우리가 r을 끊고 난 뒤 좀 지울게요. 지금 여기서 r을 끊고 난 뒤에는 3이니까 3M이니까 보시면 질량비가 A, B, C랑 그 다음에 D랑 봤을 때 질량이 4대 3이잖아, 맞지? 그럼 델타 E 가속도 변화 몇 대면 이거는 3대 4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되겠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게 지금 얼마? 요게 1이니까 요게 얼마가 돼요? 4분의 3, 1구나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겠지. 되겠죠? 이렇게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푸는 건 이렇게 푸시면 돼요.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는데, 자, 먼저 이제 되겠죠? 좀 지워볼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걸 먼저 추천하긴 하는데, 너희가 사실 그래프를 이용하는 친구도 많잖아요. 저도 되게 많이 이용하고요.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 보시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우리 VT고요. 당연히 VT겠죠. 자, 볼게요. 자, R을 끊었다면 D는 오른쪽으로 가속되겠지. 맞죠? 요걸 D라고 할게요. 이렇게 D가 가속된다. 자, 여기 D입니다. 그럼 ABC는 왼쪽으로 가속될 거예요, 당연히. 맞죠? 왼쪽으로 될 겁니다. 그때 가속도 얼마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냥 임의로 그냥 이렇게 잡을게. 요게 A 프라임 이렇게 요거 뭐 A라고 할게요. 마이너스 붙일까요? 마이너스. 요게 ABC입니다.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자 가다가 두 번째 P를 끊었대. 자, P를 이제 끊었답니다. 끊고 난 뒤에 이제 그때 지금 저 어떠실게요? B랑 C는 가속도 6분의 1, A가 되었대요. 이때 6분의 1, A 되었답니다. 이게 B랑 C예요. 색깔 쓸게 6분의 A라고. 자, 6분의 A가 되었구나.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되겠죠? 자, 이런 과정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봐봐, 우리가 이건 알고 있어요. 얘가 R이 이제 라지 M A니까 얘는 당연히 M A겠지. 그럼 봐, 우리가 만약에 저 R을 끊잖아. B랑 C가 이제 존재하다가 만약에 마지막에 내가 Q를 끊는다 생각해봐. 자, Q를 끊으면 지금 자 B는 어찌 되겠어? C는 어찌 되겠어? C는 이렇게 되겠지. D랑 평행하게 되겠니? C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C의 가속도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가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럼 이때 B는 어떻게 되겠어? 뭐 가팔려지겠지. 근데 문제는 B랑 C랑 질량비가 어때요? 질량이 똑같죠. 질량이 똑같죠. 그럼 델타에 마찬가지 똑같아야 돼. 당연히 똑같아야 돼. 그럼 봐봐. 여기서 C는 지금 가속도 변화가 6분의 1에서 마이너스 A로 6분의 7만큼 감소했잖아. 그럼 B는 6분의 7만큼 증가하는구나 볼 수가 있는 거야. 6분의 7 증가하면 얼마가 돼요? 6분의 7 증가하면 3분의 4A 되는구나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되겠죠?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해도요. 마찬가지 저 B랑 A 저들의 가속도는 마찬가지 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든 아니면 앞에서 뭐 계산 뭐 시켜가지고 하든 이런 데 편한 대로 하시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둘 다 알고는 있어야 한다. 되겠죠? 이렇게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이게 지금 방송이 나오네요. 자,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다음에 TH 12번. 자, 보겠습니다. 12번은 이거는 뭐 그림이고요. 12번은 이제 연력학 문제이죠. 네. 이거는 어렵진 않게 나왔습니다. 네, 우리 최근에 연력학했는데 여러분, 네. 뭐 잘 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볼게요. 자, 우리 봤을 때 열효율 저게 0.25라고 되어 있어. 열효율 0.25 라고 지금 되어 있고요. 여기 뭐 순환 이렇게 쭉쭉쭉 하는 과정이라 되어 있습니다.
자, 되어 있는데 먼저 A에서 B 갈 때, 자, 온도 일정 등온이고요. 한 일이 20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자, BC에서는 받은 일이 105다 라고 지금 되어 있는 과정이에요. 그럼 먼저 우리가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사실 이제 뭐 여러분들 여기 이 과정은 3단계밖에 없어가지고 옆에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뭐 일단 뭐 풀이하는 과정이니까 입장이니까 옆에 이제 표를 그려볼게요. 너희가 친숙해지면 안 그려도 상관없어요. 자, A, B, 그 다음에 B, C, 그 다음 C, E에서 자, Q는 델타 U 플러스 W인 거잖아, 마치. 근데 너희가 친숙하지 않으면 표 그린 거 맞습니다. 알겠죠? 네. 친숙하지 않은데 이거 잘 못하는데 너희가 이제 표 안 그려서 좀 하는 거 이런 것들 뭐 나대는 거거든요. 네, 그러지 마세요. 너희가 친숙하지 않으면 표 그려도 괜찮아요. 자, 볼게요. 자, 먼저 봤을 때 A에서 B는 지금 등온이니까 당연히 델타 U가 0입니다. 이렇게 확인하시기. 그 다음에 이제 자, CE는 등적이니까 W가 0이겠죠. 그 다음 AB에서 한 일이 200이니까 A가 200이니까 Q가 플러스 200이구나 볼 수 있는 거겠죠. 둘이 합이 요거니까. 그 다음 B에서 C 갈 때 이때 받은 일이 105죠. 자, 일이 마이너스 105가 돼요. 되겠죠. 얘들은 아직 모르겠어요. 자,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가 요건 하나 확실해요. 우리가 효율이 0.25잖아. 그럼 이 효율, 이는 얼마냐? 이는 흡수한 열량 분의 전체 1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흡수한 열량이 만약에 2개 이상이다 하면 다 더하셔야 돼요. 되겠죠? 누가 봐도 BC는 감소하니까 CE 증가하겠지. AB 증가하겠지. 그래서 요 둘의 합을 우리가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구하시면요. 전체 1은 95잖아. 계산하면 0.25가 돼야 돼요. 그럼 전체 열량, 흡수한 열량, 그게 얼마가 되냐? 요거 4배가 되면 되잖아? 그래서 380이구나 보시면 될 것 같아. 전체 흡수한 열량의 합이 380이 돼야 돼. 그러면 C에서 A 갈 때 열량을 얼마 흡수해야 돼? C에서 A 갈 때 플러스 180만큼 흡수해야죠. 되겠죠? 근데 문제는 CE는 델타 U랑 Q가 똑같으니까 CE에서 델타 U 플러스 180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델타 U는 합치면 무조건 0 되는 거잖아. 순환 과정에서 답 0 돼야잖아. 그래서 BC에서 델타 U는 마이너스 180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더하면 BC Q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285인가요? 285 이렇게 되는 과정이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되시겠죠? 이렇게 체크해 보세요. 자, 그럼 우리 볼게요. 여기서 네, CAB 과정에서 흡수 열량은 380 자, 볼 수 있겠죠? 그다음 BC에서 방출 열량 BC에서 네, 285입니다. 그다음 C에서 내부인의 증가 180이겠죠.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기 그다음에 밑에 문제 볼게요. 13번. 자, 봤을 때 이번에 자 특상입니다. 네, 특상 문제이고요. 여기서 지금 자 A랑 B가 같이 존재하고 있는 뭐 과정이네요. 그림 좀 작아가지고 옆에 좀 크게 같이 하나 더 그려놨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서 자, 문제에서 너희가 항상 특상은요 관찰자를 잘 보셔야 합니다. 관찰자를 기준으로 항상 접근하셔야 돼요. 자, 볼게요. A 간성계에서란 말 나오면 내가 일단 체크를 하세요. 항상 이제 누구 간성계에서 누구누구가 관찰했을 때 이런 말 있으면 항상 걔부터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자, 볼게요. 이때 얘가 자 거울, 뭐 PQ, R을 향해서 동시에 방출이 되었답니다. 되겠죠? 이렇게 되었고요. 그다음 그리고 강원에 모두 동시에 도달한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걸린 시간은 T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B의 간성계에서 어쩔 거냐? 자, 물은 건데요. 자, 우리가 A 간성계 A는 지금 같이 정지하고 있습니다. A가 봤을 때 셋이서 지금 동시에 이제 땅땅땅 이 아니구나. 여기서 쏘는 거구나. 가운데에서 딱 썼어요. 싸가지고 이제 뭐냐? 싸가지고 그 다음에 동시에 이렇게 갔다가 마지막에 동시에 도달한답니다. 그럼 너희가 이게 보이셔야 돼. 아, A 입장에서는 이거야. 빛이 갔다가 돌아와요. 뭐 팽창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근데 지금 동시에 도달했답니다. 그럼 뭐냐? 이거는 세 개의 고유 길이가 완전히 똑같구나. 이런 말이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 지금 고유 길이가 1이면 얘도 1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야. 그 다음 두 번째. 자, 문제에서
이게 동시 방출 그리고 이제 자 동시 도달인데 문제는 뭐야? 한 점에서 동시잖아. 우리가 항상 기억하세요. 이런 한 점의 동시는 누가 봐도 동시이다. 되겠죠? 누가 봐도 동시야. 요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 점 동시는 누가 관찰하든 간에 동시구나. 되겠지?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 볼게요. 자, 먼저 자 빛이 B가 안상계죠? 이번 B야. 자, B가 봤을 때 강원과 Q 사이, 강원과 Q 사이 여기죠? 왔다 갔다 하는 걸린 시간은 T0보다 이제 뭐 장량, 뭐 그냥 멀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A가 봤을 때 T0, 저게 뭐야? 저게 고유 시간이잖아. 우리가 봤을 때 A가 한 점 여기만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만 이렇게 쳐다보니까 자, 빛이 갔다가 온답니다. 그럼 한 점에서 발생한 사건이 이제 우리가 시간 간격은 기본적으로 고유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T0, 요거는 이제 고유 시간이거든. 자, 이런 고유 시간은요, 보다 가장 짧은 시간이다. 가장 최소의 시간이야. 여기가 최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회사 관찰했을 때 고유 시간보다 짧게 측정은 불가능합니다. 하기 때문에 T0보다 무조건 크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큽니다. 자, 리은. 자, 봤을 때, 자, Q에서 반사된 후에 P에서 빛이 반사되냐? 자, 물었는데요. 자, B는 되게 단순합니다. 우리가, 자, B의 관찰 볼게요. 자, 우리 이제, 자, 파란색으로 할게요. 자, B 입장에서는 이거야. 지가 오른쪽으로 가니까 P는 도망가요. Q는 마중 가요. 그럼 여기서 발생한 빛이 누구한테 먼저 도달하겠어? 당연히 Q에 먼저 도달하겠지. 그렇죠? 그래서 자 Q에서 먼저 반사 맞는 말이겠죠. 그 다음 R에서 반사된 후에 자 강원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뭐 10분의 1이냐고 물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거야. 자, R에서 반사된 빛이요. 제가 마찬가지 이겁니다. R까지 갔잖아. B가 봤을 때 R까지 간 빛이 강원에 돌아와야 하는데 문제는 B가 지가 오른쪽으로 가니까 B가 봤을 때 강원도 왼쪽으로 가요. 그럼 R에서 이제 자 반사된 빛은요. 이 경로로 내려가야 돼. 그럼 저 경로는 1보다 당연히 증가하겠죠. 네, 증가겠지. 해서보다 여기 10분의 1보다 크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볼게요. 네, 14 하려 하다가 네, 넘길게 이거는 네, 좀 아니죠. 네, 그 다음 바로 이제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을 보면 지금 점자나 네, A, B, C 이렇게 자 존재하고요. 네, 마찬가지 그림 작아가지고 밑에 다시 그렸어요. 전화량 크기는 A가 B의 4배라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너희가 전화량 크기만 주어졌으면 그냥 값을 넣어요. 그냥 저는 마음대로 가장 편하게 B가 1이면 A는 4구나 이렇게 넣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넣고요. 그렇죠. 그 다음 자 B가 A랑 C 작은 전기력의 크기는 똑같답니다. 여러분 전기력의 크기 자 이거 뭐예요? 전기력의 크기는 거리 제곱분의 둘의 전하 곱을 배려하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럼 B 입장에서 어차피 G는 공통되니까 A랑 거리는 2예요. C랑 거리 1이에요. 그렇죠? 그럼 거리 제곱하면 4대 1이잖아. 맞지? 그럼 위에 분자에 전하가 몇 대면? 전하가 4대 1 돼야지. 그래야 전체 전기력 크기가 같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C의 전하 마찬가지 1 되는 거예요. 되겠죠?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 자 인력과 청력 이러하니까 A랑 B는 전하가 반대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면 플러스. 그 다음 BC는 청력이니까 C도 플러스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잡아놓고 그냥 볼게요. 자 봤을 때 전하량 A가 C보다 크다. 4배입니다. 확인하시기. 그 다음 두 번째 자 A 적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오른쪽이다. 당연하죠. 플러스이고 마이너스니까. 그렇죠. 그 다음 C만 OD에 옮겨 고정하면 전기력 어찌 되냐? 자 물었습니다. OD? 네, OD구나. 맞지? OD 잡을게요. 자 C를 이렇게 OD로 옮겼어요. 요거를 지우고 지우고 C를 이렇게 갔답니다. 자 갔을 때 자 여기 자 C 입장에서 전기력 방향 어디냐 물었는데 자 문제를 봐봐. 우리가 만약에 C를 내가 4D 옮겼다. 4D 옮겼다 하자. 그럼 봤을 때 거리가 여기 똑같죠. 1대 2죠. 그럼 C 입장에서 지금 거리가 1일 때 B가 있고요. 거리가 2일 때 자 A가 있는 거예요.
그때 C가 받는 전기력 뭡니까? 이때 전기력이 정확히 0이 될 거예요. 되겠죠? 0이 될 겁니다. 이것보다 안쪽에 오면요. 오른쪽으로 청력 받을 거고요. 이것보다 바깥쪽으로 하게 되면 왼쪽으로 인력을 받게 될 거예요. 되시겠죠?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아무튼 얘보다 오른쪽 갔으니까 이때는 뭐야? 당연히 C 입장에선 이 영역 커지기 때문에 왼쪽에 힘을 받을 거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확인해 보시기 넘겨볼게요. 자, 이번에 17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자 보면 자 물체가 쭈르륵 떨어지는 과정이라 자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이 문제 봤을 때 아마 많이들 멈칫했을 것 같아요. 아니, 이 뭐 하는 놈이야? 네, 하면서 마치 여러 가지로 좀 약간 내정지 왔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근데 이 문제 읽어보면요. 문제 되게 힌트라고 해야 하나? 네, 조건이 단서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냥 봤을 때 너희가 아니 쌤 여기서 언제 마찰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할 수 있는데 저 문제 힌트가 정확하게 주어져 있어요. 자, 뭐냐면 여기 문제 마지막 줄인가? 네. 각 시간 간격 있잖아? 구간마다 각각 등 가속이래요. 자, 뭐냐면 각각 등 가속이구나. 그럼 처음에 이제 마찰 전이잖아. 그럼 1에서 2초. 여기는 이제 만약에 마찰이다? 그럼 마찰이면 마찰에 있는 상태가 쭉 유지가 돼야 돼. 그래야 이 구간 동안 등가속이 일정한 등가속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말이 없잖아. 이 말이 없으면 이제 진짜 복잡해지면 못 풀 거예요. 자, 뭐냐면 만약에 저 말이 없으면 여기 1에서 2초 갈 때 쌤 만약에 1.5초 정도의 마찰 들어갔어 못 치려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저 말이 없다면. 근데 말이 있잖아. 말이 있기 때문에 뭡니까? 1초까지는 일정한 가속도. 그다음 1에서 2초 마찬가지 일정한 가속도 운동을 해야만 해요.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마찰이 있으면 마찰이 있는 구간만 쭉 있고 마찰이 없으면 구간 내에서 마찰이 계속 없어야 돼요. 되겠죠?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보도록 할게요. 봤을 때 처음에 당연히 마찰 없겠지. 마찰 전이니까 마찰 없습니다. 이때 이제 거리가 1이야. 여러분, 우리가 수업 때 했던 거 기억날 겁니다. 뭐냐면 마찰 없는 일정한 등가속일 때야. 일정한 등가속일 때 VT 그래프잖아. 그럼 여기서 정지에서 출발했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면요. 시간이 1대 2대 3 이렇게 가면 R의 면적, 즉 변이가 몇 대 몇이냐? 변이가 1대 3대 5 이런 비를 갖게 될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두 번째 여기 구간도 마찰이 없으면 3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 그럼 뭐야? 여기 마찰 첫 번째 구간 진입한 거예요. 되겠죠? 근데 그때 거리가 1.5라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간단하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 요거예요. 자, VT에서 근데 좀 더 커야 하나? 자, 여기서 자 처음에 1초까지 이렇게 속도가 증가했습니다. 더 올리자. 자, 여기 1초. 자, 1초 동안 이제 이렇게 갔어요. 여기 VT예요. 여러분, 그럼 1초까지 간 거리가 1m잖아, 맞지? 그럼 이때 속도가 2가 되는구나. 바로 보여야 돼. 되겠지? 바로 보여야 돼. 그래서 처음에 가속도 요게 2구나 하는 것까지는 바로 보여야 합니다. 근데 1에서 2초까지 보시면요. 이때 거리가 1.5잖아. R의 면적이 1.5가 돼야 돼. 그럼 2로 유지가 돼도 거리가 2m가 돼야 하거든. 그럼 뭐예요? 이때는 감소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되겠죠? 감소했구나. 자, 감소했고요. 그럼 이때 속도는 얼마가 돼요? 이때 속도는 1이 돼야 돼. 그래야 R의 면적이 1.5가 될 수가 있어요. 되겠죠? 그 다음 2에서 3초입니다. 이때는 이제 지금 자 속도가 이제 또 증가했죠? 증가하니까 이때 마찰이 없는 구간이야. 마찰 없습니다. 마찰 없으니까 처음에 가속도 그대로 쭉 가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쭉 증가하겠죠? 증가할 겁니다. 이때 속도는 3이구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되겠죠? 여기 3초입니다. 되겠죠?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보시기. 그 다음 3에서 4초까지 마찬가지 보시면요. 이때 만약에 마찰이 없으면 C보다 더 증가해야 돼. 근데 지금 어설프게 증가했죠? 이거 뭐다? 당연히 마찰이 있는 거야. 두 번째 마찰이에요. 두 번째 마찰 구간이다.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때 거리가 2.5니까
대략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죠? 4초고요. 안의 면적이 2.5가 돼야합니다. 그럼 이때 속도는 차원과 마찬가지 1만큼 감소하게 되겠네? 되겠죠? 이런 과정이고 그 다음 5초까지는 또 이렇게 쭉 증가하게 될 겁니다. 이때 속도는 뭐 4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안의 면적 3이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럼 5에서 6초 마찬가지겠죠? 그대로 쭉 가면 됩니다. 6초일 거고요. 이렇게 쭉 가면 되겠죠? 그럼 6초일 때 속도는 6이 되는구나 볼 수가 있는 거겠지? 네, 되겠죠? 자, 이런 과정입니다. 그럼 여기서 자 봤을 때 첫 번째 V는 뭐야? 마찰 구간 2에 진입할 때 순간이잖아? 마찰 구간 2에 진입할 때 순간에 속도는 3이구나 볼 수가 있는 겁니다. V는 3 맞아요. 자, 두 번째 가속도 크기는 0.5초랑 1.5초 우리가 여기 마찰 구간 진입했을 때 속도가 1이 감소했잖아? 이때 가속도는 마이너스 1이구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크기는 처음이 더 크겠지. 확인하시기. 그 다음 기억은 5냐? 5에서 6초까지 안의 면적. 이게 면적을 모르는 거잖아? 면적 구하시면 되겠죠? 평균 속도 5니까 시간 1이고 면적인 5m구나 이렇게 바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억이 5m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넘겨볼게요. 자, 이번에 18번 자, 이번에 전자기 유도 과정입니다. 네. 자, 보시면요 지금 물체가 저 도선이 지금 저렇게 안쪽으로 쭈르륵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자, 과정인데 우리가 실제 전자기도는 여러분들 자기장의 변화에 필요한다 라는 거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 어차피 속도가 일정하잖아. 일정한 속도잖아요. 그럼 이때 기본적으로 전자기 유도 전류는요 델타 B에 비례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 봤을 때 처음에 여기 들어갈 때랑 그 다음 여기 들어갈 때 보시면 델타 B가 자기장 변화가 1대 3이잖아. 그렇죠? 1대 3이잖아요. 예, 이렇게 그럼 당연히 뭐야? 전류 마찬가지 1대 3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확인해 주세요. 자, 보시기 이제 그 다음에 B가 1 통과할 때랑 그 다음 3 통과할 때 전류 세기 방향 다 똑같답니다. 그럼 마찬가지 자기장 변화가 여기 1 돼야 돼요. 1 돼야 되고요. 지금 봤을 때 들어가는 방향 0에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지금 1만큼 증가한 거잖아. 그럼 마찬가지 들어가는 방향으로 1만큼 변화시키면 돼요. 나오는 게 2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1만큼 변화시키면 얼마가 되면 돼? 마지막 구간에 D0만큼의 나오는 방향 자기장이 형성되겠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1만큼 변화, 여기 들어가는 방향으로 1만큼 변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보시기 그려볼게요. 전류 세기는 2가 1에서의 3배입니다. 네 기억 틀렸어. 근데 방향은 1과 3에서 반대 맞는 말이고요. 3에서 자기장 세기 B0 맞습니다. 이렇게 체크하시기 넘겨볼게요. 자, 이번에 19번입니다. 19번은 지금 도선과 그 다음에 뭐 자기장의 세기 이런 식으로 등장하고 있네요. 그럼 한번 볼게요. 자, 봤을 때 지금 자 자기장 방향은 모두 수직으로 다 들어가는 방향이라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들어가는 방향 적을게요. 다 들어가는 방향이야.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이건 하나 확실합니다. C의 위치가 D일 때랑 이 마이너스 D일 때 여기 두 개 위치야. 여기 두 개 위치. 일 때 5점에서 자기장 크기 변화 이 누구 때문이야? 저거 오로지 C 때문이야. 봤을 때 C만 옮겼지 A랑 B는 변화 없잖아. 그렇잖아. 여기서 자기장의 변화는 오로지 C 때문이구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C의 변화 때문에 자기장이 이 B0만큼의 변화가 발생한 겁니다. 되겠죠? 근데 문제는 C가 D에 있거나 마이너스 D에 있거나 원점과 거리 똑같죠? 그럼 C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는 같을 수밖에 없어. C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는 같은데 방향만 반대가 돼요. 근데 그 차이가 2B0야. 아, 그럼 C가 만드는 자기장 얼마다? 결과적으로 C가 만드는 자기장은 B0만큼의 자기장 만드는구나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되겠죠? B0만큼의 자기장을 만드는구나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뒤에서 나오게 B0
만들겠죠? 맞지? 예, 여기서 3B0로 되어 있지만 이 중에 C가 만드는 게 B0예요. A랑 B가 합쳐서 2B0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되시겠죠? 그럼 P에서 뭐야? P선이지 전체가 3.5B0니까 A 플러스 B는 C가 열쇠는 B0니까 A 플러스 B가 안 되는 게 얼마가 되겠어? 2.5 B0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지. 되겠죠? 그럼 A, B 지금 자 식이 2개 나오겠죠? 그럼 당연히 값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비교해 볼게요. 이 과정 통해서 간단하게 비교하면요. A랑 자 B입니다. 이렇게 할까요? 우리가 원점과 그 다음에 P점 자, 비교하시면 원점은 A가 거리가 1이고 B가 거리가 2잖아. 맞지? 해서 보시면요. A가 만드는 자기장은 그냥 뭐 제가 뭐 스몰 a를 할게요. 되겠죠? 스몰 a. 자, 플러스 자 B는 거리가 2니까 2분의 B. 여기 지금 2B0야. 나오는 방향. 그다음 P에서는요. 지금 A가 거리가 2배 되었으니까 2분의 2 플러스 B가 될 거예요. 여기 2.5 B0.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여러분들 밑에 거 2배에서 위에 걸 빼주면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B가 얼마냐? B가 2B0고요. A가 얼마냐? A가 B0구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A가 만드는 자기장이 B0, B가 만드는 자기장이 2B0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봤을 때 아까 C가 B0잖아. 그다음 B가 만드는 게 2B0잖아요. 그럼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되겠죠? 이렇게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전류는 어쨌거나 거리분의 자기장이잖아. 근데 우리가 봤을 때 거리가 다 1일 때 자기장이 C는 B0, B는 2B0. 그러니까 전류가 2배가 되겠죠. 되겠죠? 확인하시게. 그 다음 20번. 자, 볼게요. 자, 20번은 사실 저 문제가 여러분들 괜찮아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너희가 기본적으로 꼭 체크를 했으면 하는 게 있었는데요. 근데 그게 덕후에서 잘 안 나왔는데 이번은 잘 나온 것 같아요. 뭐냐면 너희가 실제 평가원에서 한 2번인가 3번인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 에너지 관련해서 너희 문제에 물었대요. 숫자가 작년 수능도 숫자가 더 아주 깨끗하진 않았잖아요. 더러질 수 있어요. 그럼 너희가 더럽게 나왔을 때 최대한 깨끗하게 풀 줄 알아야 합니다. 그걸 좀 이야기할게요. 자, 먼저 다 풀고 이야기할게요. 마지막에 이제 이야기할 겁니다. 자, 볼게요. 우리가 봤을 때, 자, 먼저 이것부터. 우리가 물체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야? 그럼 봤을 때, 항상 높이 변화가 있으면, 높이는 뭐다? 높이는 무조건 델타 V제곱의 비례. 요거 내가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자, 뭐냐면, 우리가 물체가 이렇게 이제 처음에 V0로 간다 하자. 이건 안 적어도 돼. H 떨어져가지고, 그때 V가 되었다 하자. 그럼 얘가, 포텐셜 에너지는 뭐예요? 운동 에너지 변화잖아. 2분의 1, N 곱하기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요거잖아, 맞지? 이거잖아?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어차피 상수를 다 날려. M 날려. 2분의 1, G 다 날려. 그럼 뭐야? H는 델타 V제곱 비례. 질량 상관없이. 되겠지? 너희가 알고 있습니다. H는 델타 V제곱에 비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문제 나오면 너희가 뭐부터 해라? 높이가 몇 V제곱에 해당하냐? 이거부터 체크하세요. 높이가 몇 V제곱, H가 몇 V제곱이냐? 봤을 때 마지막에 여기 자 마찰 없잖아. 그럼 여기 V야, V. 여기 루트 2V야. 그럼 V제곱 차이가 근데 V제곱이죠. 아, 뭐다? H는 정확히 V제곱에 대응하는구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되겠죠? 그럼 H를 그냥 V제곱으로 바로 쓰세요. 그게 나아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게요. 처음에 OH였어. 근데 구간 1은 H이죠. 여기 높이 H야, H. 그럼 지금 4H잖아, 4H. 4H는 뭐에 대응? 4 V제곱 차이에 대응. 다시 말하 뭐다? 2V 제곱의 비례. 그래서 처음에 0이니까 여기 쪽도 2V구나 바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색깔 뭐하지? 노란색 똑같잖아. 주황색 할게요. 2V 되는 겁니다. 그다음 문제에서 지금 보면 1번과 2번 이렇게 지났답니다. 지났는데 마찰 구간 1번이라고 되었어. 마찰 구간 2고요. 자, 되었는데 문제는 자, 얘들아 문제에서 속도 변화랑 크기가 같다라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번에서
2V 빼기 알파가 되었다라고 할게요. 되겠죠? 자, 마지막에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가는데, 자, 문제는 이제 봐봐. 우리가, 자, 이번 구간에서 속도가 감소하는지 증가하는지 너희가 바로 확인해야 돼요. 자, 그게 뭐냐? 자면요, 이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속도가 감소해요. 왜냐면, 만약에 속도가 증가할 수 있잖아요. 맞지? 증가할 수도 있잖아. 마찰이지만, 뭐 내려가니까 속도가 증가하는 꼴이 될 수도 있잖아. 근데 만약에 얘가 V 빼기 알파에서 V로 증가하는 과정이라, 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처음 여기 말이 안 돼. 여기 말이 안 돼. 여기 높이가 h거든. h 들어가면 정지에 따더라도 v가 돼야 돼요. 되겠어? 근데 정지에쯤 내려갈 수가 없잖아. 정지에서 멈춰야지. 내려갈 수가 없잖아. 자, 뭡니까? 정지보다 속도가 빨랐을 건데 h 내려가면 v보단 무조건 커야 돼. 0보단 크니까. 되겠니? 그래서 우리가 여기 구간이 첫 번째 여기 가장 꼭대기 여기는 절대 V보다 작을 수가 없어요. 되겠죠? 절대 작을 수가 없어요. V보다 무조건 커야 합니다. 그리고 속도 변화가 똑같으니까 똑같이 알파 변화겠지? V 플러스 알파에서 감소했구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되겠죠? 재능꼴입니다. 그러면 이제 봤을 때 여기 자 V 플러스 알파면 요 위치가 계속 V 플러스 알파예요. 여기도 V 플러스 알파가 될 거야. 되겠죠? V 플러스 알파 될 거예요. 그럼 물체가 여기서 자 올라갈 때 EH 올라갔잖아? EH는 뭐다? V 지급 차이가 4V 지급, 2V 지급 돼야 돼요. 그래서 계산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자, 2V 빼기 알파 제곱 빼기 V 플러스 알파 제곱. 이 차이가 뭐야? 이 차이가 EH니까 이 V 제곱에 대응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가 되겠니? 3V 제곱. 혼자니까 내가 다 쓰니까 너무 좀 그렇네. 맞지? 예. 마이너스 6V 알파. 계산하면 2V 제곱 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V 제곱 막 날리고 나면요. 알파는 뭐냐? 6분의 V구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되겠죠? 6분의 V구나.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알파 구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마지막에 이제 값을 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이는 6분의 V 집어넣으면 마지막에 6분의 11V가 될 거예요. 계산하면 이 얼마? 6분의 7V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에 여러분들 자 우리 문제에서 물어본 거 보시면요. 1번의 속도 변화 6분의 V 맞습니다. 2번 속도 감소 자 맞고요. 자 디귿. 자 운동 에너지 변화는 1에서랑 2에서 에너지 변화니까 V 제곱 이제 너희가 계산 원래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자 아까 제가 계산 좀 줄인다 이야기했었죠. 우리가 수업 때 강조 되게 많이 했던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다른 사설은 잘 안 나왔어. 근데 평가원은 이걸 쓰는 문제가 몇 번 나왔어요. 다들 몰랐을 뿐이지. 자 볼게요. 우리가 이거 좀 실을게요. 에너지 변화 간단하게 볼게요. 우리가 봤을 때 운동 에너지 변화 이거는 뭐냐? 실제 2분의 1 mv의 제곱 마이너스 자 2분의 1 m v0 제곱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저거를 인수분해 할 줄 알죠? 자 한번 해볼게요. 이걸 이제 v 제곱 v0 제곱 저걸 인수분해서 제가 정리하면요. 수업 때 했으니까 바로 할게요. 2분의 v 플러스 v0 하고요. 질량 곱하기 v 빼기 v0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처음 구간 요거 뭐냐? 요거는 평균 속도고요. 뒤에 요거는 뭐예요? 운동량의 변화량. 다시 말하면 충격량이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운동 에너지 변화는 저 둘의 곱이구나 바로 너희가 나오셔야 합니다. 되겠죠? 나오셔야 돼. 우리가 봤을 때 자 문제에서 속도 변화가 똑같다라는 게 이걸 쓰는 것도 있긴 하지만 저 뭡니까 저거는 충격량이 같구나란 말이야. 되겠니? 충격량. 여기 이제 똑같구나라는 이야기예요. 되겠죠? 그럼 뭡니까? 운동 에너지 변화. 요거는 그냥 평균 속도의 비례라고나 생각하시면 돼요. 되겠어? 그냥 속도 평균이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다. 바로 나오셔도 상관없어요. 되겠죠? 그럼 우리가 1번과 2번 볼게요. 자, 1번과 2번. 보시면 여기는 이제 2부에서 마지막에 6분의 11분이 되죠? 이렇게 됩니다. 자, 2번은 이게 2야. 2번은 6분의 7부에서 얼마가 돼요? V가 되죠? 이렇게 감소합니다. 그럼 각 구간마다
속도 평균 얼마가 돼요? 평균하면 12분의 24, 12분의 20이니까 12분의 23부예요. 여기는 얼마가 돼요? 12분의 14, 12분의 12니까 12분의 13부이 돼요. 평균 속도가 23대 13이죠? 그럼 뭐다? 운동 에너지나 마찬가지 23대 13이구나. 이렇게 바로 나오셔야 돼. 되겠죠? 이렇게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긴 시간 촬영 좀 해봤는데요. 저도 너무 떨려가지고 지금 제대로 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차차 저도 나아지겠죠.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정리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